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레기아 대 알크마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기아는 이 경기에서 크게 승리하고 빌라가 패하면 극적으로 1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은 추격 중인 알크마르를 떨어뜨리기 위해 패하지 않는 게 우선이다. 자칫 이 경기를 내주면 탈락도 가능하기에 홈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 돌파가 좋은 조수혜가 공격을 이끌긴 하겠지만 엘리팀과 바르토슈슬리시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보호를 우선으로 할 것이다. 알크마르는 이 경기를 승리하면 네기아를 제치고 극적으로 24강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다. 제린스키를 5라운드에 잡으며 기회를 잡았고 이번 원정에 팀의 힘에 집중시켜야 한다. 지난 주말 멀티골을 터뜨린 파블리디스를 비롯해 반 본멜과 포코 등 최근 폼이 좋은 삼각편대가 모두 출격해 골을 노릴 것이다. 접전을 본다. 알크마르는 리그에서 다소 부진했지만 최근 반등에 성공했다. 미하일로비치가 이선에 나서며 공격 작업이 원활해졌고 클라시에가 미나스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 그러나 레기아의 홈이라는 점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 리베이로와 판코프 등 대인 방어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것이고 중원의 수비 보호가 있을 레기아가 원하는 승점 한 점 경기를 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지린스키 대 에스턴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린스키는 대회 출발이 좋았지만 그 이후 패배가 연속되며 탈락했다.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최종전에서 홈이지만 경기에 100%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 유럽 대항전에 출전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의 전격적인 출전도 기대할 만하다. 토미와 발리치, 마린 등 리그에서 잘해준 선수들이 기회를 받을 것이다. 빌라는 4승 1패 승점 12점으로 16강 직행이 유력하다. 레기아가 추격 중이긴 하지만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1위를 확정할 수 있다. 지난 주말에는 리그 선두였던 아스날 상대로 승리하며 3위로 뛰어오르는 등 흐름이 좋기에 이 경기 승리도 노린다. 무승부도 자력 1위기에 수비에 치중하며 디아비와 자니올로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원정이긴 하지만 탈락이 확정된 팀을 상대하기에 경기 집중력 면에서 상대보다 월등하다. 또 베일리와 맥긴 등이 잘해주며 로테이션도 원활하기에 와킨스가 조커 역할도 가능하다.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할 빌라가 원하는 결과를 낼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행크 대 추카리츠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행크는 이 경기에서 2골 이상을 넣으며 승리하고 피오렌티나가 페렌치바로스를 잡아주면 2위로 올라설 수 있다. 때문에 전패로 탈락이 확정된 팀 상대로 홈에서 시종일관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원정에서 2골 차로 승리했던 팀을 만나기에 일정도 페렌치바로스보다 낫다. 케이언부와 무뉴즈 등 돌파가 좋은 선수들이 경기 내내 활발한 오버래핑으로 크로스를 올려 파데라의 머리를 겨냥할 것이다. 추카리스키는 첫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도전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됐다. 앞서 열린 5경기에서 다른 팀과의 전력 차를 절감하며 승점을 한 점도 따내지 못했다. 때문에 전력을 다해도 쉽지 않은 일정에 굳이 원정에서 무리할 이유가 없다. 토모비치와 스토야노비치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대거 피치를 밟으며 경기에 임할 것이다. 행크의 승리를 본다. 추카리스키는 이번 대회 내내 다른 팀과의 전력 차를 느끼며 고전 중이다. 게다가 이 경기는 동기부여 없이 나서야 하는 원정 일정이기에 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파데라와 제키리의 투톱이 나서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행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페렌치바로시 대 피오렌티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렌치바로스는 홈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고 만일 승리하면 16강 직행도 가능하다. 피오렌티나와 승점 2점 차기의 기회가 있다. 때문에 강팀 상대로 일단 안정적인 전반을 보내고 후반 역습과 세트피스 등으로 승부를 볼 것이 유력하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페시치를 앞세운 역습을 노릴 텐데 다른 선수들은 수비 라인을 유지할 것이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시즌 대회 준우승 팀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을 노린다. 무패를 기록 중임에도 아직 직행을 확정하진 못했지만
이번 원정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1위가 확정되는 유리한 상황이다. 단, 수비적으로만 나서는 건 부담이다. 주말에는 리그 하위권 팀인 베로나를 만나기에 일정에 대한 큰 부담이 없고 정상적인 라인업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주말 로마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주고받는 접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컸다 때문에 던컨과 아르투르 멜로, 로페즈 등의 중원이 공격 전개보다는 최종 수비 보호에 더 집중할 것이다. 최대한 수비에 치중할 피오렌티나가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며 16강 직행 티켓을 따낼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PAOK 대 HJK의 신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우크는 난적 프랑크푸르트와 에버딘을 제치고 조 1위를 확정했다. 2위 경합 유력 팀 정도로 평가받았지만 확실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며 다득점으로 승점을 따냈다. 타이손과 데스포도프, 지브코비치 등이 나선 2선의 마무리가 안정적이었고 중원에 나선 오즈도에프의 공격 가담도 인상적이었다. 순위는 확정이지만 홈에서 조별 예선 유종의 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헬싱키는 승점 2점에 그치며 탈락이 확정됐다. 이번 원정을 승리하고 에버딘이 승리하지 못하면 3위로 갈 수 있지만 컨퍼런스 리그 조별 예선 3위는 별 의미가 없다. 굳이 의미가 없는 경기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반대가 공격을 이끌겠지만 경기에 팀이 집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파우크의 승리를 본다. 헬싱키 상대로는 원정에서도 10개 이상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며 3골을 뽑아내는 등 압도했었다. 헬싱키는 좋은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의 9번 공격수를 마크할 중앙 수비는 있지만 측면 수비를 책임질 선수가 없다. 타이손과 데스포도프가 2선에서 공격을 주도할 파우크가 마지막 경기까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에버딘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버딘은 파우크와 프랑크푸르트에 밀리며 다음 여정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셀틱과 레인저스를 제외하면 가장 경쟁력 있다는 평가를 들은 팀이지만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하고 최종전에 나서게 됐다. 그래도 최근 2경기 연속 승점을 따내며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 유종의 미를 위해 이번 홈경기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는 파우크의 1위 자리를 내주고 24강 플레이오프로 가서 유로파 조별 예선 3위 팀 중 한 팀과 플레이오프를 펼치게 됐다. 이미 순위가 확정되고 나서는 원정이기에 로테이션 운영 가능성이 높다. 주말에는 리그 선두인 레버쿠젠을 만나기에 주축 선수들을 아낄 수 있다. 징계로 빠지는 야키치 외에도 마르무시와 샤이비, 에빈베 등이 휴식을 취하고 은간캄과 하우게, 스몰치치 등이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버딘의 승리를 본다. 전력상으로는 2위를 확정하고 플레이오프로 가는 프랑크푸르트가 나은 게 사실이다. 지난 리그에서는 미넨의 치욕스러운 패배를 안기기도 했다. 그러나 별 의미가 없는 경기기에 1.5군의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단테와 라이언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중원에 라인을 올리며 공격 상황에서 숫자를 늘릴 것이고 로페스가 해결할 에버딘이 승리하며 대회를 마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